안녕하십니까. 정도만입니다. 국책 사업에서 정치 논리는 배제돼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렇습니다. 국책 사업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참 희한한 건 그 국책 사업 중에 정치 논리로 시작된 것도 적지 않거든요. 어떻든 간에 국책 사업은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면서도 정치적인 타협도 요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인천공항이나 고속전철, 이동통신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흔들리게 되고 정치권도 흔들립니다. 여야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1992년 민자당 내부에서는 여야 갈등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예, 경제수석입니다. 이수석, 나 비서실장입니다. 아, 예, 실장님. 각각께서는 뭘 하십니까? 최종 결심을 하셨어요. 국책 사업들은 그대로 밀고 가기로. 그러셔야지요.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거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영삼 후보가 했던 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말씀 말입니까? 왜 주례 회동 때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대선 뒤로 연기하자고 했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어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걸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건 반드시 연기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나도 헷갈리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래요? 한편 그 무렵 야권은 육공화국에서 벌인 국책 사업들의 저지를 위한 공조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다. 김대중의 민주당, 정주영의 국민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당까지? 예, 카카. 정주영 씨가 크게 작정을 한 모양이네. 가보는 데까진 가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 회장도 이젠 정치인 다 됐습니다. 정치인 정주영이라. 그게 어디 온전한 정치인입니까? 에? 주변에서 하도 쑤셔대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어차피 피 흘리는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만 된다면야 무슨 짓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됐죠. 아이고야, 참. 김영삼 씨 쪽 반응은요? 국조권 발동에 대해선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내는 그 양반이 불안해. 어떤 점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했던 거. 그날 이후로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진설 경제수석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미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본래 대화 고수들은 절대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않는 법이요. 정말 그럴까?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미루자고 말했던 김영삼의 말이 내내 걸렸던지 청와대는 김영삼 측과 막후 접촉을 시도하기로 한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발표 일주일 전쯤 안가에서는 당정 대책회의가 열렸다. 청와대에서 정해창 비서실장과 이진설 경제수석, 그리고 민자당에서 황인성 정책위의장과 최창현 김영삼 대표 비서실장, 박건영 의원이 참석했다. 사실상 선경이 선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입니다. 사실은 압도적이라는 것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공정한 심사 결과인 걸 어쩝니까? 정말로 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다니까요.
민주당은 정권 말기 의혹이니 어쩌니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김대중 씨가 직접 사업자 선정 심사를 해도 성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경으로 받아들여야겠군요. 설사 나중에 문제를 삼고 나오면 그 심사 전 과정을 공개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야당들도 별 시비를 걸지 못할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에 있다니요? 야당이 어디 심사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정치 자금이에요. 정치 자금 받아내려고 국책 사업들 진행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건 그렇군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은 야당으로서 색깔 찾기 차원의 고육지책이었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벌써 오래전부터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품고 대형 국책 사업들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던 거였죠. 자, 아무튼 그날 당정회의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또 한 번의 주례회동에서 노 대통령과 김영삼 후보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이동통신 문제도 거론됐습니까? 장 기자, 이런 문제는 후보님 오시면 직접 여쭤봐요. 아유, 왜 이러세요, 최 실장님. 비서실장 정도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처하게 왜 이래? 일부 기자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헤헤, 참. 아이, 그럼 팩트만 전달하겠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통신 사업자 관련 논란은 기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야당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혜 시비도 있고 정치자금 수수설도 있어요.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국책 사업이니까 그냥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거 대책하는 쪽에서는 시각차가 있죠.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악재입니다. 김영삼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직접 들으시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불협화음은 결국 범여권 결속에도 결정적인 문제를 남겨주지 않겠느냐? 청와대 회동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김영삼 대선 캠프에서 처음 밝힌 것인데, 비서실장한테서 이야기 들었다면서 내한테 뭘 또 묻노? 김 후보님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 주로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의견차가 컸던 겁니까? 이동통신 문제도 논의하셨습니까? 이동통신이든 안 움직이는 통신이든지 내한테는 묻지 마라. 이제 모든 결정권이나 책임이 노 대통령한테 있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만. 최 신정관이 20일경에 사업자 선정 발표한다는데 연기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할 입장이 아니잖아. 그래고 그런 얘기는 내가 안 하는 게 좋겠어. 왜 그렇게들 이동통신에 관심이 많은지. 에이? 이수정님, YS가 이동통신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처럼 말하던데 그거 사실이죠? 장 기자, 그 경제수석이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 않소? YS 쪽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논의는 전혀 안 했다는 말만 하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김영삼 대표 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
YS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요? 그래? 지난달 23일 주례회동 때도 당론까지 거론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연기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요. 그 사람들 참. 아니, 언제 당론 얘기를 했다고? 그 음모야, 음모. 나중에라도 YS가 책임을 안 지려고 수를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 장 기자, 그 큰일 날 소리 하네. 그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건 아니고. 아무튼 YS 캠프에서는 오늘 회동에서도 YS가 강력하게 건의했다고들 이야기하더군요. 다 쓸데없는 소리요. 그런 일 없었어요.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청와대는 굳고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 그리고 여당 대선 후보인 김영삼 대표 측에서는 사실상 논의는 있었지만 까놓고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그 무렵 김영삼 대표는 노태우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야만 할 입장이었다.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마당에 아직은 여당 원호인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영삼 대표는 점점 강수를 두고 있던 것인데. 그 사람 수가 뻔해. 사업자 선정이 예정대로 되든 연기되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나중에 청문회 같은 게 열리더라도 자기는 책임질 일 없다는 명분을 만들어 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정치 구단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선정 기준을 공정하게 해도 그 양보는 못 한다는 거지. 아무리 공정해도 선경 최종현 회장이 가까이 사돈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사돈이면 밥도 굶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선 김영삼 대표가 벌써부터 선긋기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국책사업인데 이거 대통령 후보하고 단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본 두 선수에게는 주먹을 뻗는 공격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고 하죠. 바로 맷집입니다. 그리고 이 맷집이란 건 얻어맞을수록 내성이 생겨서 어느 정도는 커진다고도 하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말도 그런 거였을까요? (1992년 8월 21일) 한겨레 신문. 사전 내락설, 특혜설 등 온갖 잡음 속에 비상한 관심을 끌어오던 제2 이동통신 이동전화 사업권은 예상대로 성경그룹의 대한텔레콤에 돌아갔다. 송원종 최신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심사평가에서 성경이 1만 점 만점에 8,388점을 받았으며 포철과 코롱은 각각 7,496점과 7,099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여당에서도 사업자 선정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의 주례회동이 있는 날인데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례회동과 사업자 발표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젯밤 늦게 최종 집계 작업이 끝났고 보안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됐기에 저녁에 발표할 것을 앞당긴 것뿐입니다. 대통령 사돈이 국책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데 대한 개인적 소감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 이상 친인척 관계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총장 아들이 응시했을 경우 실력이 부족한데도 합격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고 반대로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일 또한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게 심사했다는데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두 공개했으니까 탈락 업체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빨리 이해하겠죠. 사전에 청와대나 민자당 측과 협의는 했습니까? 사전에 청와대에는 보고 못했습니다. 법률안을 만들 때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당에서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다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공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오해는 풀릴 것으로 봅니다. 과연 그럴까?